그 대표값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 대표값이라는 건 어떤 집단을 대표하는 값이야. 그 중에서 고등학교 때 쓰는 대표값은 평균이야, 평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평균밖에 없어. 평균을 어떻게 구하는지는 알지? 예를 들어서 뭐 1, 3, 5 이렇게 나왔으면 다 더한 다음에 뭘로 나누면 돼? 3으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그게 평균 3이 되는 거야. 무슨지 알지? 뭐 이런 식으로. 아유, 예시가 안 좋았어. 이렇게 할래. 뭐가 좋을까? 그럼 이거 다 더하면 뭐야? 4, 8, 11 11, 9 이 정도 해볼까?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때 평균을 구하라고 하면은 다 더하면 20인데 5로 나누면 평균이 4야. 이게 평균이야. 이해하지? 근데 이제 중학교 때 중앙값 막 이런 것도 배웠을 거야. 얘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나열했었을 때 가운데 있는 값이 중앙값이야. 3 뭐 이런 식으로. 최빈값이라고 배운 적 있니? 많이 빈출하는 값이야. 3이 제일 많이 나왔지. 3 이런 건데 그런 거 이제 필요 없어. 여러분들한테 알아야 될 건 평균이야. 평균. 평균을 통계에서는 M이라고도 하고 민이라고 하잖아. 그치? 이거라고도 하고 기대되는 값이라고 해갖고 기대값이라고도 해. 기대값.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이제 다 똑같은 말이야. 평균을 구하여라. 기대값을 구하여라. 알았죠? 2의 x. 기대값, 기대되는 값이라고 해가지고 expectation의 2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죠? 대문자 2. 평균 민. 그래갖고 얘가 쓰이고 산포도라고 평균으로부터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 있어.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분산과 표준 편차야. 딱 이 정도의 용어를 알고 있으면 돼요. 1번 평균 아시면 되고 2번 분산 아시면 되고 3번 표준 편차 아시면 돼요. 알았죠? 분산과 표준 편차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산포도,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를 말해. 알았죠? 산포도가 크다,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가 크다라는 거야. 산포도가 작다, 평균으로부터 평균 주변에 옹기종기 모여 있다는 거야. 별 어려운 내용은 없죠? 분산은 영어로 VX 이렇게 써. 이거 알아야 되고 이거 알아야 되겠죠? 표준 편차는 시그마라고 읽어. 시그마 알았지? 시그마인데 시그마 X 이렇게 써. 표준 편차. 됐죠? 여러분들이 수 1에서 배우는 요거 군붕어 모양, 붕어 입 모양은 대문자고 얘는 소문자인 거야. 알았지? 그래갖고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 3총사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된다. 요 정도. 어렵지 않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이걸로 할게. 1, 3, 3, 4, 9. 바보 아니야 나는. 그러니까 이런 값들을 가지고 내가 표를 하나 만들 거야. 표를 하나 만들 건데 1, 3, 4, 9 이렇게 한 상태에서 1은 몇 번 나왔니? 라고 하면 몇 번 나왔어? 한 번. 3은 몇 번 나왔니? 2번. 4는 몇 번 나왔니? 한 번. 9는 몇 번? 지금 중학교 거야. 알았지? 9는 한 번 나왔어. 이렇게 될 거야. 그래갖고 이거의 합은 몇이라고 할 수 있어? 5라고 쓸 수 있지. 맞지? 그치? 얘를 빈도수라고 해갖고 F라고 쓰고 어렸을 때 우리는 이거를 도수 분포표라고 그래. 기억이 나니? 그래서 여기서 평균을 구하라고 하잖아? 이렇게 구하면 돼. 1이 몇 번 나왔어? 한 번 나왔고 3이 몇 번 나왔어? 2번 나왔고 4가 몇 번 나왔어? 한 번 나왔고 9가 몇 번 나왔어? 한 번 나왔지? 공감하시죠? 그걸 뭘로 나눠주면 돼? 5로 나눠주면 돼. 그럼 몇이 나온다? 4에다 9, 13 그러니까 20 했고 4 이렇게 나오는 거야. 맞아? 예? 값이 맞니? 여러분 검토는 하고 있지 지금? 평균사가 아니면 너무 내가 부끄러울 거 아니야? 맞아? 됐지? 이게 뭐 언제 배운 내용이라고? 중딩 때 행동을 잘 기억해. 둘이 곱하고 둘이 곱하고 둘이 곱하고 둘이 곱해. 3이 2번, 1이 한 번, 4가 한 번, 9가 한 번이니까 더해. 총값이 나오겠지. 총합이 나오겠지. 그런 다음에 총 개수로 나눠주는 거야. 평균을 그게 구하는 방법이야. 어렵지 않지? 평균이 뭐 나왔어? 4가 나왔지. 응? 그 다음에 분산을 구하고 싶어. 분산을 구하고 싶은데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라고 했잖아. 그치? 자기 자신에서 평균을 뺀 거를 사람들은 편차라고 그래. 편차. 용어 정리 잘 해놔야 돼. 잘 해놔야 돼.
자기 자신에서 평균을 뺀 거를 뭐라고 그런다고? 편차라고 그래. 그래서 1에서 4를 빼면 몇이야? 마이너스 3. 그리고 3에서 4를 빼면 몇이야? 마이너스 1. 4에서 4를 빼면 몇이야? 0. 9에서 4를 빼면 몇이야? 5. 이렇게 돼. 공감하세요? 그래서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지금 1에서 4를 빼면 이게 마이너스 3이잖아. x 마이너스 3. 일부러 여기다 할게. 아이고, x 마이너스 m.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5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여기까지 공감하시죠? 이 편차들을 다 더하잖아? 그걸 전문용어로 편차의 합이라고 하는데 0이 나올 수밖에 없어. 맞지? 생각을 해봐. 자기 자신으로부터 평균을 빼면은 내가 몇 점을 깎아 먹으면은 누군가 몇 점을 올려놨기 때문에 그 평균이 나온 거잖아. 그 편차의 합이 무조건 뭐밖에 나올 수밖에 없어? 0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은 이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인 건 맞잖아. 평균 주변에 흩어진 정도인 건 맞잖아. 그 수치를 나타내는 건 맞는데 그거의 합이 항상 0이 나와. 그거의 대표값을 구하고 싶은 거야. 흩어진 정도의 대표값. 근데 제일 많이 쓰는 게 평균이라고 했잖아. 다 더한 다음에 n으로 나누려고 했는데 다 더하니까 항상 0인 거야. 이걸 인지해야 돼. 그치? 그래서 이게 왜 0 나올까를 생각을 해보잖아. 누군가 떨어뜨리면 누군가 올려서 0 나오는 거지. 이걸 0이 안 나오게 하려면 어떤 방법을 쓸 수 있어? 제곱을 쓸 수 있지. 혹은 절대값을 생각한 친구도 있을 거 아니야? 절대값이라는 게 진짜로 있어. 절대값 편차라고 있어. 알았지? 근데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건 뭐냐면은요. 제곱을 해. 얘를 제곱을 하면 편차의 제곱이라고 하거든. 그럼 9가 되고 1이 되고 1이 되고 0이 되고 25가 될 거야. 여기까지 이해하니? 편차의 제곱을 써볼게. 여기다가 9가 되고 1이 되고 0이 되고 25가 될 거야. 여기까지 따라왔지? 맞지? 그런 다음에 걔네들을 평균을 내. 그러면은 9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0 더하기 25를 뭘로 나누면 돼? 5로 나누면 되겠지? 맞지? 그걸 이 표에서 연습을 해볼게. 이렇게 곱하면 되지? 그럼 뭐야? 9 곱하기 1. 9가 한 번. 1이 몇 번? 두 번. 0이 몇 번? 한 번. 5가 몇 번? 25가 몇 번? 한 번 이렇게 있을 거야. 맞지? 그걸 뭘로 나누면 돼? 총 5개의 별량들로 나누면 돼. 맞지? 돼요? 안 돼요? 이거를 우리는 분산이라고 그래. 이게 분산의 정의야. 그래갖고 계산 그냥 해보자. 9라고 쓸 거고. 얘 몇이야? 2라고 쓸 거고. 0이고 25니까. 다 더하면 몇이니? 27에다 6을 더하면 몇이야? 20 맞지? 27에다가 9를 더하면 몇이야? 36이지. 36을 뭘로 나누면 돼? 5로 나누면 되는데 그게 분산이야. 얘를 뭐라고 쓴다고? 분산 이렇게 써. 됐죠? 분산의 정의가 뭐냐면은 편차. 자기 자신에서 평균을 뺀 거의 제곱의 평균이야. 이제 써줄게. 분산의 정의가 뭐라고? 편차 제곱의 평균이야. 근데 이게 정의야, 정의. 약속이라고. 근데 이 분산을 구했을 때 편차를 제곱을 했잖아. 흩어진 정도가 너무 뻥튀기 돼 있지. 그래서 그걸 줄이고 싶어. 보완하고 싶어. 제곱을 보완하는 되게 좋은 방법이 뭐야? 루트잖아. 그래서 루트 씌운 걸 하나 더 정의해. 분산에다 루트 씌운 걸 표준 편차라고 정의하는 거야. 분산에 루트 씌운 걸 뭐라고 그런다고? 표준 편차다 이렇게 정의한다는 걸 중학교 때 배우고 이거 막 연습해. 이게 다 중학교 거 내용이야 이게. 그냥 복습시켜준 거야. 머릿속에서 좀 희미해졌을 거니까. 이 내용을 그대로 통계에서 적용해. 이제 얘를 확률로 바꿔버릴 거야. 내가 알았지? 확률로 바꿔버릴게. 자, 여기에서 나왔던 1이 뭐가 좀 헷갈리게 나오니 네모 쳐놓자 이렇게. 이런 별량들 1이 한 번, 3이 두 번, 4가 한 번, 9가 한 번. 얘를 확률 변수라고 하고 1 똑같이 3, 4, 9 이렇게 써주면 돼. 괜찮지? 그런 상태에서 전체가 5개였잖아. 확률이란 건 전체분의 그 i잖아. 5개 중에 한 번 있었지. 그래서 5분의 1 전체 개수로 나눠주면은 요렇게 쓸 수 있겠지. 마찬가지로 전체 개수 5개로 나눠주면은 3의 확률은 몇이라고 할 수 있겠어? 5분의 2라고 쓸 수 있겠지.
5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겠지. 5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겠지. 맞아? 여기까지 이해? 전체 5개로 나눠준 거야. 1이 나올 확률은 5분의 1이고 3이 나올 확률은 5분의 2고 3이 나올 확률은 5분의 1이고 9가 나올 확률은 5분의 1이잖아. 공감하시죠? 그럼 이거의 총합은 항상 뭐가 나오겠어? 확률의 총합? 1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첫 번째 사실. 확률의 총합은 항상 1이다야. 그치? 모든 사건에 대한 확률들을 다 수집하면 1 나오겠지. 맞지? 그리고 확률이니까 이제 저 F에서 P로 바뀌고 얘를 X 이렇게 써. 그리고 조그만 x라고 썼는데 여기에는 1, 3, 5, 4, 9 이런 애들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만약에 PX는 4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4가 나올 확률을 구해주세요야. 답 몇이야? 5분의 1 이러면 돼. 이해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이랬어. 뭐라고 할까? 이렇게 하자. 이렇게 쓰면은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x가 4보다 작을 확률을 구해달라는 거니까 뭐라고 쓰면 돼? p x는 몇이랑 1이랑 더하기 px는 몇이라고 쓸 수 있어? 3이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러면은 1이 나올 확률 몇이었어? 5분의 1이고 3이 나올 확률이 몇이야? 5분의 2다 이렇게 구하면 돼. 공감하세요? 더해서 5분의 3. 어렵지 않지? 됐죠? 이제 여기서 평균을 구할 거야. 이때 평균 구하는 행동 잘 기억해? 1이 한 번, 3이 두 번, 4가 한 번, 9가 한 번 다 더한 다음에 총합 5로 나눈다잖아. 얘를 그냥 똑같이 계산할 거야. 자, 여기 이 표를 확률 분포표라고 하는데 이 문제가 꼭 한 문제 나올 거거든, 통계에서. 제일 첫 번째 단원의 문제고 확률 분포표라고 하고 여기서 평균 EX 또는 M을 구하는 방법은 똑같이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해. 다 더해. 그럼 뭐라고 쓸 거야? 1 곱하기 5분의 1 3 곱하기 5분의 2 4 곱하기 5분의 1 더하기 9 곱하기 5분의 1이라고 쓸 거야. 괜찮니? 그런 다음에 사실은 전체로 쓱 하고 얘로 나누는 건데 1로는 나눌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나누나 마나 똑같은 애잖아. 얘가 평균이야. 4 나와 계산해보면. 확률 분포표에서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냥 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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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해. 끝이야. 알았지? 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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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해. 가 평균이야. 어렵지 않지? 이제 분산 구할 거야. 분산 어떻게 구했었냐면은 자기 자신에서 평균을 뺀 걸 편차라고 했잖아. 그래서 여기 쓴 거 썼지? 근데 이거 다 더하면 몇 나온다고 항상? 0이 나왔었잖아. 편차의 합이. 제곱했던 거 기억나지? 그 제곱한 것들의 평균이라고 했으니까 띵띵 곱하고 띵띵 곱하고 띵띵 곱하고 띵띵 곱한 다음에 5로 나눴지. 똑같은 행동을 그대로 할 거야. 확률 분포표라는 거는 충분히 외웠을 테니까 잠깐 지우고 x-m 평균이 4가 나왔으니까 구해보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0 5 이렇게 될 거야. 그치? 9에서 4 빼고 4에서 4 빼고 3에서 4 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리고 x에서 m을 뺀 걸 편차를 제곱할 거야. 9, 1 왜 제곱한다고? 0이 나오니까 편차의 합이. 이렇게 할 거야. 그런 다음에 편차 제곱의 평균 땅땅땅땅 그리고 또 곱해. 다 더해. 뭐라고 쓸 수 있어? 분산은 9 곱하기 5분의 1 더하기 1 곱하기 5분의 2 더하기 0 곱하기 5분의 1 더하기 25 곱하기 몇이야? 5분의 1 이렇게 하면 돼. 맞지? 계산하면 똑같이 나올 거야. 이거 5분의 30. 됐죠? 표준 편차 구하라고 하면 뭐라고 하면 돼? 거기에 뭐 씌우면 돼? 루트를 씌우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갖고 5분의 루트 5분의 36인데 이거 유리화는 너가 알아서 해줘야 되는 거. 분모 유리화는.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끝이야. 이 문제를 풀 거야. 이거에 대한 문제를. 됐지? 근데 이제 확률을 P라고 쓰고 X 얘 확률 변수들이라고 했고 얘네들 각각의 확률들이라고 하잖아. 저걸 기호로 평균을 나타내면은 봐봐.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 C급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내 설명이 이상해서 분필이 더 분질러주러 오니 시그마 다 더할 거예요. i는 1부터 n까지 xi가 뭐 의미하는 게 뭐냐면 확률 변수들의 값이야. x1, x2, x3, x4 얘네들 있는 만큼 다. 야 알았지? xi 그 다음에 곱하기 pi라고 하면은 이게 뭐냐면은 xi랑 pi랑 곱한다는 거야. 그지? i에다 1을 넣으면 첫 번째 변수 1과
첫 번째 확률 얘를 탕탕 곱할 거야. 근데 시그마니까 더하기. 1은이면 두 번째 코끼리, 세 번째 코끼리, 네 번째 코끼리. 확률 변수가 몇 개일지 모르니까 n개만큼 그런 행동을 한 다음에 다 더해. 이게 그냥 평균이겠지. 얘겠지. 어렵지 않지. 이게 평균의 정의인데 이것만 보면 이제 좀 싫어지지. 아, 외우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근데 그냥 느낌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돼.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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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고 더한다. 알았지? 편차도 분산도 설명을 해줄게. 분산을 써보면은 이렇게 되겠지. 시그마 xi 위에다 쓰자. 시그마 xi에서 m을 빼. 이게 뭐야? 편차지. 편차의 이 그냥 좀 아예 밑에다 쓰자. 안 이쁘네. 자, 이렇게 되겠지.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에서 m을 빼. 이거 읽을 줄 알아야 돼. 못 읽으면은 조금 짜증나는 문제 못 풀 거 아니야. 이게 무슨 한글로 해석해봐. 뭐야? 편차의 합이지. 답 뭐야? 얘 무조건 뭐 나올 것 같아? 0 나온다는 거 지금 내 설명을 잘 들었으면 이해했을 거야. 그치? 그래서 얘가 항상 0이 나오니까 얘를 뭐해? 제곱해. 공감하시죠? 그치? 제곱한 다음에 누구랑 곱해? 확률들이랑 곱해. 그러면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할 수 있겠지. 이게 뭐야? 분산의 정의가 되는 거야. 여기다 루트 쫙 씌우면은 아주 그지 같은 공식처럼 생긴 게 나오는데 그게 표준 편차고. 됐어? 충분히 이해하니? 그러면은 얘도 퀴즈. 얘를 봐봐.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이런 건 상식이라고. 이런 걸 뭐라고 하겠어? 확률의 합이겠지. 뭐 나오겠어? 그렇지. 이거 1이야 1. 이해하는 거 맞죠? 돼? 안 돼? 됐어? 그럼 문제 풀어볼 거야. x라고 하자.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하여라. 확률의 확률 분포표를 구하여라. 뭐 이렇게 문제 되어 있잖아. 지금 해볼게. 확률 분포표부터 해볼게. 쫙 이렇게 그리고 여기 x라고 쓰고. 나는 이런 문제 풀 때 항상 얘한테 밑줄을 쳐. x가 뭔지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x가 뭔지를 생각하면은 나는 두 개의 공을 꺼내는데 흰 공의 개수래. 두 개의 공을 꺼내는데 흰 공의 개수래. 내가 두 개의 공을 꺼내는데 흰 공이 0개 나올 수도 있고 1개 나올 수도 있고 2개 나올 수도 있겠지. 그래서 얘가 0이던가 1이던가 2일 수밖에 없다는 건 이 노란색 밑줄을 통해서 네가 유추해내야 돼. 충분히 할 수 있겠습니까? 맞지? 유추할 수 있지? 그런 상태에서 문제 풀면 돼. 자, 전체 5개 공 중에서 몇 개 꺼낸대? 2개를 꺼낸대. 괜찮지? 근데 흰 공을 0개 꺼냈다는 거는 무슨 공을 3개 꺼냈다, 무슨 공을 2개 꺼냈다는 거야? 검은 공을 2개 꺼냈다는 거지. 검은 공 3개 중에서 2개 꺼내면 돼요. 맞아? 자, 전체 5개 중에서 2개를 꺼낼 거래. 근데 흰 공을 1개 꺼냈다는 건 흰 공 하나에 검은 공 하나라고 할 수 있겠지. 흰 공은 2개 중에 하나 뽑고 검은 공 3개 중에 하나를 뽑아요. 이렇게 쓸 수 있어. 맞지용? 그 다음에 5개 중에 2개를 뽑는데 흰 공을 2개 뽑겠다는 건 흰 공 2개 중에서 2개를 뽑겠습니다. 야, 됐지? 그리고 여기다 P 라지 X는 스몰 X라고 써주면 되고 여기 합 몇이다? 1이라고 쓰면은 이게 확률 분포표야. 완성된 거야. 뭐 당연히 확률값을 써주면 좋겠지. 그지? 10분의 몇이라고 써야 돼? 3, 10분의 6, 10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게 다 더해서 1 안 나오면 네가 잘못한 거야 뭔가. 맞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확률의 합이 총 합이 항상 1이라는 걸 생각해서 얘 구하고 얘는 10분의 4에서 그러니까 1에서 10분의 4를 빼서 10분의 6이라고 할 수도 있어. 일반적으로 가운데로 갈수록 구하기 좀 짜증나거든. 양 사이드 극단적인 게 좀 구하기 편해.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전체 앵글 다 구하기 짜증날 거 아니야. 그럼 탕탕탕 구하고 네 계산이 확실하다면 1에서 나머지 합배해주면 무조건 한 개 나오겠지. 항상 총합은 1이니까. 요 정도의 센스를 갖고 있으면 되는 거고. 됐죠? 이게 확률 뭐라고? 분포표예요. 2번 답이야. 그런 다음에 1번 뭐라고 돼 있냐면 확률 질량 함수라고 돼 있지.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되는 건 그냥 확률 함수라는 거야. 확률을 구하기 위한 함수라는 거야. 뭐라고? 확률을 구하기 위한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전체 OC 2분의는 똑같겠지. 얘를 구할 때. 그 다음에 흰 공 2개 중에서 커뮤니케이션 여기 i라고 써주면은, 그 다음에 3 커뮤니케이션, 자 이거 x라고 하자. i가 아니고 잘못 썼네. x라고 해주면은 x에 들어갈 게 0개, 1개, 2개잖아. 근데 얘 0개 뽑으면은 얘 몇 개 뽑아야 돼? 무조건 2개 뽑아야 되지. 얘 1개 뽑으면 1개 뽑아야지. 2개 뽑으면 0개 뽑아야 되지. 그걸 써주면은 이렇게 쓰지 않겠니? E-x. 이게 확률 함수야. P, X는 X.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 아이고, 는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0을 넣으면 여기다 0 넣으면은 이거야. 여기다 1을 넣으면은 요거야. 2를 넣으면은 요거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각각의 확률을 구하기 위한 함수를 확률 질량 함수라고 그래. 그리고 지금 이 표에 나와 있는 확률 변수들은 이산적이다라고 말을 하거든. 이 확률 변수들은 뭐라고 그런다고? 0, 1, 2 이렇게 뚝뚝뚝 끊어져 있지. 이산적이다라고 그래. 이거의 반대가 연속적이야. 연속적이면 예를 들면 키. 0하고 1 사이에 무수히많은 값이 있잖아. 키라고 하면 좀 이상한, 어쨌든 몸무게 뭐 이런 애들. 무슨 지 알지? 0, 1 이렇게 딱딱딱 끊어서 말을 할 수가 없어. 예를 들면 160부터 170, 170부터 175, 175부터 180 이런 식으로 끊어줘야 되잖아. 연속적으로. 근데 얘 같은 경우는 1개, 2개, 3개 이렇게 되는 걸 이산적이다라고 해갖고, 얘가 지금 이산 확률 분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야. 이거 다음에 연속 배우겠지. 됐죠? 이게 1번 확률 질량 함수야. 이게 뭐라고? 확률 분포표야. 뭐 구하래? 평균 구하라는 말은 없네. 확률을 구하래. P 1부터 시작했고 X 어디까지 구하래? 2까지 구하라고 되어 있지.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1부터 2까지의 확률을 구해달라는 거니까 PX는 1이라고 쓸 거고, 더하기 PX는 뭐라고 쓸 거야? 2라고 쓸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1일 때의 확률 몇이야? 10분의 6이라고 써주면 되고, 더하기 2일 때의 확률 몇이야? 10분의 1이라고 하면 되는 거고, 둘이 더하면 몇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까? 10분의 7이요 이러면 답이야. 끝. 됐지? 평균을 구하라고 하면 뭐야? 만약 한번 연습해볼까? 평균 구하라고 하면 뭐야? 둘이 곱하면 돼. 0 곱하기 몇이야? 10분의 3 더하기 1 곱하기 몇이야? 10분의 6 더하기 2 곱하기 몇이야? 10분의 1 이렇게 돼가지고 10분의 8 이렇게 될 거야. 알았지? 5분의 4 되겠죠? 해볼게. 자, 합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 항상 해야 되는 게 이거야. 하분이 알았지? 이거부터 체크하고 가. 다 더하면 1 나와. 그냥 1이야. 별 내용은 없네 이러고 이제 얘로 가야 되겠지? 그래갖고 얘가 의미하는 건 PX는 0이랑 PX는 1이랑 PX는 2랑 다 더했더니만 8분의 7이 나왔다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0, 1, 2 얘네 3개 더하는 거야. 맞지? 8분의 뭐라고 쓸 수 있어? 5 더하기 A라고 쓸 수 있지. 암산 좀 했다 여러분. 땅땅땅. 괜찮지? 그게 8분의 7이래. A가 몇이야? 2라는 걸 알 수가 있어. A가 2라는 걸 알면 2를 대입한 값으로 쓰자 나는. 그럼 얘가 몇이야? 1이야. 얘가 몇이야? 5야. 되겠지? 거기서 평균을 구하라고 하면은 평균은 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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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띵 곱하고 다 더해. 그러면은 8분의라고 쓰고 마이너스 1 더하기 0 더하기 5 곱하기 5 더하기 2 이렇게 쓸 수 있어. 맞아? 8분의 7에서 1 뺀 거니까 몇이야? 8분의 6 4분의 3이니?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 그치? 내가 분산도 구하라고 했어. 다 맞췄거든. 평균은 분산도 구하라고 했으니까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x-m을 구해. 여기서 4분의 3을 빼라고. 그지 같은 계산도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4분의 3 빼면 몇이야? 마이너스 4분의 7이야. 0에서 4분의 3 빼면 마이너스 4분의 3이야. 1에서 4분의 3 빼면 몇이야? 4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어. 맞지? 그 다음에 2에서 4분의 3 빼면 뭐야? 4분의 5라고 쓸 수 있어. 여기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편차 제곱까지 구해. 편차 제곱을 구해보면은 16분의 괜히 냈다 문제. 그치? 49 16분의 9 16분의 1 16분의 25까지가 편차 제곱이야. 됐죠? 그럼 얘랑
얘를 띵띵띵띵띵띵띵 곱하고 더해. 하겠습니다. 분산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은 16이랑 뭐랑 곱한다고? 8을, 그러니까 16 곱하기 8 적자. 16분의 49 곱하기 뭐야? 8분의 1 더하기 16분의 몇이야? 9 곱하기 8분의 1 더하기 16분의 1 곱하기 몇이야? 8분의 5 더하기 16분의 몇이야? 25 곱하기 8분의 1 이렇게 될 거야. 이 분산이야. 계산 잘하면 됐지? 그럼 16이랑 8이랑 곱해. 6, 8에 48에 8이랑 8 128이네 그지? 한 다음에 49 더하기 9 더하기 5 더하기 25 이게 답이요. 그치? 30 79 79에다 9 더하면 뭐야? 88 128분의 8 이렇게 다 나온 거야? 약분하면 4로 약분하면 22 22 32 또 2로 약분되네 11 16 16분의 11이었나? 맞아? 맞았나 확인해. 본인이 구한 거 맞았습니까? 이게 분산이야? 표준 편차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 표준 편차 구하라고 하면은 루트 씌우면 되니까 루트 16분의 11이라고 하고 4분의 루트 11 이렇게 구했으면 되는 문제야. 2번 문제가. 할 수 있겠어? 분산에 대해서 좀 더 들어가 볼 거야. 이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분산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분산의 정의가 뭐야? 그럼 이게 분산의 정의가 뭐야? 라고 했을 때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공부는 해놔야 돼.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요. 라고 말을 할 수 있어. 아, 아는데 잠깐만요. 이러면 모르는 거야. 알았지? 분산의 정의가 뭐야? 편차 제곱의 평균이야. 알았지? 그래서 걔를 써보면은 i는 1부터 n까지 xi 빼기 m 이게 편차인데 그걸 제곱하고 이렇게 편차 제곱의 평균을 되면 이게 분산이야. 이걸 그냥 심심해서 계산을 해볼 거야. 뭐에서 계산한다고? 심심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심심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좋겠지, 그치? 그래야지 이상한 것들이 웬만한 발견들은 다 사색을 통해서 발견이 되거든? 심심해야지 사색을 하는 거야. 여러분 되게 바쁘잖아? 사색할 시간이 없어. 무슨 소리인지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뭔가 일을 되게 하고 있어. 뭐 일을 하고, 집 와서 애기 보고, 막 이렇게 뭐하고 하면은 뭔가 생각할 거리가 없는 거지. 그래서 생각의 틈이 적어져. 그래서 내가 내 앞에 당장 주어진 일들만 하기 바쁜 거지. 근데 여유가 있잖아? 여유가 있으면 나에 대해서 좀 돌아보고 내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할 시간이 있거든? 그러면 그런 걸 사유하는 시간이 생긴다고 하거든? 그러다 보면은 뭔가의 발견을 할 가능성이 높아져. 여러분들 공부할 때 무조건 공부만 막 다급하게 하는 게 아니고 좀 여유가 있어야지 사고력이 업그레이드가 돼. 시험 볼 때도 그걸 적용하잖아? 시험 50분을 본다고 하잖아. 내신 50분, 수능 100분이라고 치면은 그 시간을 타이트하게 쓰잖아? 100방 장담하는데 어려운 문제 풀 수 있을 가능성이 되게 적어.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생각이 막 전환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에서 요하는 사고력을 발동시키기 어렵다고. 응? 실제로 문제 잘 푸는 애들 보면은 순식간에 쉬운 거, 적당한 거 다 풀고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풀까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을 할 틈이 다 필요하다고. 이러는 생각이. 근데 이 라는 생각이 기본적인 문제에서 되게 빠르고 정확하게 풀지 못하면은 어차피 부족하잖아. 못 푼다고 실제로. 응? 갑자기 헛소리 했는데 기본적인 문제는 잘 풀 수 있도록 하라고. 여기 사유해보자고. 생각해보자고. 이걸 생각을 해본 거야. 저게 정의인데 저 시그마 계산 한번 해볼까 이런 거야. 누군가가. i는 1부터 n까지 시그마는 이 상태로 계산을 못하고는 따로따로 선형성이, 그러니까 전개한 다음에 계산해야 되거든. 그럼 전개할 거야. xi의 제곱 마이너스 2xi m이라고 쓸 거고 더하기 m제곱에 pi라고 쓸 수 있겠지. 그냥 제곱 공식 전개한 거야. 탕탕탕탕탕탕 해서 따로따로 써볼게. 시그마 i는 1부터 몇 가지라고 쓸 수 있어? n까지라고 쓸 수 있고 니네 둘이 곱하면은 xi의 제곱에 곱하기 pi라고 쓸 수 있어. 맞아? 그 다음에 마이너스 i가 변수야. m 뛰쳐나가. 시그마 2도 뛰쳐나가. 이렇게 쓰고 i는 1부터 n까지 xi, pi라고 쓸 수 있어. 자, 이거 전개하면은 이 xi, mp인데
i가 변수니까 얘는 뛰쳐나갈 수 있어. 그치? 마지막으로 얘네 계산하면 플러스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pi라고 쓸 수 있고 원래는 m제곱 pi인데 m제곱은 또 뛰쳐나갈 수 있겠지. i가 변수니까. 괜찮지? 증명 한 번씩 꼭 해봐야 돼. 얘가 뭐야? 말해봐. 얘를 말을 할 수 있어야지 잘 배운 거지. 1이야. 1처럼 보여? 왜냐면 확률들을 다 더하 세우잖아. 확률들을 다 더하 세우잖아. 얘 1이야. 자, 얘는 x랑 확률이랑 곱해서 땅땅 하고 다 더한 거잖아. 뭐야? 방금 전에 연습한 평균이야. 평균을 이 x라고 쓴다고 해야 되는데 m이라고도 쓴다고 했지. 이렇게 맞지? 얘는 제곱을 한 것과 확률들을 곱해서 더한 거지. 이런 걸 제곱의 평균이라고 그래. 예를 들어서 지금 뭐냐면은 시그마 xi pi를 뭐라고 그래? 이 x라고 쓰거든. x의 평균. 시그마 yi pi를 구하라고 하면 이게 뭐냐면 이 y야. y의 평균. 시그마 xi의 제곱 pi라고 쓰면은 제곱을 한 거의 평균이라고 하고 그냥 제곱한 것들의 평균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대문자로만 바꾸면 되거든. 되겠습니까?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은 이렇게 쓸 수 있어. 맞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유 침범을 하고 난리요. 이렇게 될 건데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m제곱에서 플러스 m제곱을 계산해주면은 m제곱이 될 거야. 다시 마이너스 2m제곱에서 m제곱을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m제곱이 될 거잖아. 얘를 좀 보기 좋게 이쁘게 쓸게. 분사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주면은 된다라는 분산을 구하는 또 다른 방법을 얻게 돼. 정의로부터. 분산을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 거야. 정의와 정의가 뭐였어? 얘랑 정의는 뭐였어? 편차 제곱의 평균. 뭐야? 이거구나. 내가 써놓고 몰라. 이렇게. 편차 제곱의 평균으로 구하던지 얘로 구하던지. 방금 전에 정의로부터 유도된 공식 있지. 분산을 구하는 또 다른 방법. 얘를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 라고 외우시면 돼.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 줄이는 거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를 줄여봐. 재평평제라고 많이 외워. 알았지? 야 이거 왜 적지 마. 재평평제라고 알았지? 적는 게 좀 이상하잖아. 없어 보이잖아 너무. 알았지? 알아서 줄여서 외워. 그 미분 그대로 미분. 미비금이. 그치? 미적분에서 사코코사. 기울기. 거꾸로 해도 똑같은 말이 그러니까 원래 단어를 거꾸로 해도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 애들은 중요해 일반적으로. 기울기, 거꾸로 해도 기울기 중요하잖아. 미그금이 미분법 중요하잖아. 거꾸로 해도 미그금이. 삼각함수 배운 애들은 알 거야. 사코코사, 거꾸로 하면 사코코사인데 되게 중요해 덧셈 정리. 그것처럼 분산을 구하는 방법 재평평제도 거꾸로 하면 뭐야? 재평평제. 중요해. 알았지? 제곱의 평균에서 뭘 뺀다? 평균의 제곱을 뺀다야.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야. 이렇게. 자, 그냥 내가 우리 부교재에 있는 문제인데 내가 쉬운 거 하나 적어놨거든. 요런 확률 분포표가 있는데 평균이 4래. 근데 분산 구하세요. 이런 문제야. 알았지? 자, 문제 풀이 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거 합 1이라는 거 꼭 이용한다고 했지? 맞지? 그러면 4분의 1 뭐 더해야지 1 나와. 4분의 2를 더해야 되겠지? 그래서 얘가 4분의 2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어렵지 않지? 그 다음에 평균이 4라고 되어 있으니까 평균은 띵땅 해갖고 곱한 다음에 더해. 그러면 4분의 2 곱하기 2는 4 곱하기 1은 4 a 곱하기 1은 a야. 근데 이게 4가 나와야 된대. 이게 16이 나와야지 4가 나오겠지? 그래서 16이 나오려면 a는 몇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8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맞지? 그치? a는 8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어려워요? 괜찮아요? 여기까지 괜찮지? 근데 이제 여기서 분산을 구하라고 돼 있잖아. 분산을 구할 때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정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 정의를 이용해서 먼저 해볼게. 편차 제곱을 해보면은 x-m이지. 그러면은 뭐라고 쓸 거냐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2, 0, 4가 될 거고 제곱을 하면 뭐야? 얘를 제곱하면은 4, 0, 16이라고 쓸 수 있어. 맞아? 그래서 분산을 구할 때 첫 번째 방법 정의로 구해보면은 탕 곱해. 그러면 4분의 4, 2, 8 0 곱하기 1은 0 16 곱하기 1은 16 해가지고 4분의 24라고 해가지고 다 몇이 돼?
6이라고 할 수 있어. 이거 돼? 두 번째 방법으로 해볼게. 틀리면 틀렸다 말해. 뭐 틀렸어? 428 맞지?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제평평제라고 있잖아. 제곱의 평균에서 뭘 뺀다? 평균의 제곱을 뺀다는데 얘에서 평균의 제곱을 뺄 거야. 그러면 평균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16 빼면 돼. 맞지? 얘만 잘 구하면 되지? 얘만 잘 구하면 되는데 그 제곱의 평균은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원래 위에다 난 일반적으로 적는데 이번엔 아래다 적어볼게. x제곱은 4, 16, 64야. 그냥 x를 제곱하면 돼. 그냥 x를 제곱하면 돼. 괜찮아? x를 제곱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얘를 구해보면은 제곱의 평균은 너랑 곱하면 돼. 4분의 띵띵 곱하면 뭐야? 8 띵띵 곱하면 뭐야? 16 똥똥 곱하면 뭐야? 64 이렇게 될 거야. 맞아? 그래서 제곱의 평균을 구해보면 얘는 4분의 니랑 더하면 80 88 2 이렇게 될 거야. 이게 몇이다? 2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치? 그래서 22에서 16을 빼갖고 6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돼. 문제마다 네가 1번을 쓸지 2번을 쓸지는 잘 판단해야 될 거 아니야. 이해는 했지? 연습 한번 해줬다. 다시 풀게. 이제 3번 문제 풀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분산이 1이다 라고 되어 있어. 뭘 구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3p 더하기 q 구하라는 거야. 해도 되겠지? 그러면 확률의 총합이 1이라는 사실을 항상 이용해야 된다고. 그래서 확률의 총합이 1이라는 사실을 이용하기 위해서 슬렁슬렁 다 더하면 1 나온다는 거 써보면은 p 더하기 q는 자, 니는 4분의 4, 12분의 3, 12분의 4 그치? 3분의 1이니까 3분의 2라는 걸 알 수 있게 돼. 얘가 다 더하면 1 나오는 거 계산하면. 맞지? 이건 했어야지 못했어도. 그치? 그 다음에 평균을 구해야 되거든. 분산을 구하라는 말은 이래나 저래나 평균은 구해야 돼. 분산을 구하라는 말은 정의를 이용해도 평균을 구해야 되고 두 번째 방법을 이용해도 평균은 구해야 돼. 알았지? 그러니까 평균은 무조건 구해. 평균을 구해보면은 이 x는 뭐라고 쓸 수 있어? 탕탕 곱하면 0, 탕탕 곱하면 뭐야? 4분의 1, 띵띵 곱하면 뭐야? 2q, 띵띵 곱하면 뭐야? 4분의 1이 될 거야. 그래서 2q 더하기 4분의 2니까 2분의 1이 평균일 거야. 그치? 그러면은 정의를 이용한다고 하시면 평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여기서 평균을 뺀다는 얘기는 저거 마이너스 2q 플러스 빼기 2분의 1 있을 거고 1 빼기 2q 있을 거고 2 빼기 2q 있을 거고 3 빼기 2q 있을 건데 그거 제곱한 다음에 탕탕 곱하면 분산인데 계산하기 싫잖아. 그치? 이럴 때 두 번째 방법 이용하면 좀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무슨지 알지? 그 분산을 구해볼게. 제곱의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해. 0, 1, 4, 9 할 수 있겠지? 그럼 제곱의 평균을 구해보면 뭐야? 0p 4분의 1 노란색과 확률 곱해 4q 노란색과 확률 곱해 12분의 9 이게 제곱의 평균이야. 제곱의 평균에서 빼기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니까 이거의 제곱이야. 2q 플러스 2분의 1을 제곱한 걸 빼보니까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거니까 분산이 나올 건데 이게 1이라고 돼 있는 거야. 헐 계산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얘는 12분의 3 뭐야 땡큐네. 12분의 10이니까 1이네. 4q 더하기 1 마이너스 4q 제곱 2띠링 하면은 몇이야? 2q 플러스 4분의 1 얘가 1이라고 되어 있는 거야. 정리하겠습니다. 마이너스 4q 제곱 넘어가면 뭐라고 쓸 수 있어? 4q 제곱 너 사라져. 마이너스 2q랑 얘랑 계산하면 2q인데 2q 넘어가면 뭐라고 쓸 거야? 마이너스 2q 너도 사라져. 1 빼기 4분의 1은 뭐라고 써? 그러니까 1, 1 사라질 거고 마이너스 4분의 1 넘어가면 플러스 4분의 1은 0 여기까지 댕경 그치? 이 4를 곱해 16q 제곱 마이너스 8q 플러스 1은 0이라고 쓸 거고 인수분해 잘하면 되겠지. 4q 플러스 1의 제곱 4q 마이너스 뭐야? 1의 제곱은 0이라는 걸 뭐 본능적으로 알 수 있잖아. q는 몇 분의 몇이야? 4분의 1이고 여러분 확률이라는 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알았지? 그리고 4분의 1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 q가 4분의 1이네. 여기다 4분의 1을 넣어요. 그럼 p는 몇이야? p는 3분의 2 빼기 4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러면 12분의 8에서 12분의 3을 뺀 거니까 몇이야? 12분의 5라는 걸 알 수 있어. 근데 3p 더하기 q를 구해달라고 하니 3p 4분의 5에서 4분의 1 더하면 몇이야? 4분의 6 2분의 3
이해는 했지? 끝. 맞았니? 4번이야 4번. 끝이야. 오늘 배울 내용이 끝나버렸어요. 알았죠? 4번 문제 풀어봐. 이거 하고 잠깐 쉬던가 할 테니까 4번 문제 풀어봐. 봐볼게요. 이 정도쯤의 문제만 돼도 되게 어려운 문제고, 여러분들은 이 정도의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훈련을 하면 되는 거야. 평균인 산대 y의 평균구라고 되어 있는 거야. 근데 x랑 y는 연결되어 있네, 그치? 근데 이 식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k 값에 들어가는 값이 1, 2, 3, 4, 5밖에 없어. 1, 2, 3, 4, 5밖에 없다는 거에 눈여겨봐야 돼. 그냥 표를 그리면 되겠다, 야. 표를 그리면 되겠다, 야. 그래서 x 보면은 x의 표를 그릴 거야. px는 x라고 할 건데 어차피 여기에 들어가는 건 1, 2, 3, 4, 5밖에 없다고. 그래서 여기에 확률들을 네 쓰고 싶은 대로 쓰면 돼.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근데 합이 몇 나와야 돼? 1 나와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공감하시죠? 그래서 식을 내가 써보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2는 1이라는 식 하나랑, 실제로 계산할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뭔 느낌인지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1a 더하기 2b 더하기, 내가 지금 구하는 거 뭐야? 3c 더하기 4d 더하기 5e는 뭐야?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그래? x의 평균이라고 그래. 근데 이게 x의 평균인데 4래. 이거 두 개 갖고 이제 y 쪽으로 넘어가면 돼. 분산은 아직 얘기가 없으니까. 혹시나 써야 되면 이제 써야 될 수도 있는데 우선은 y로 넘어가도 되잖아. y로 넘어갈 건데 y 쪽의 표를 똑같이 잘 그리면 되거든. y는 y. 여기 그리면 되는데 혹시나 들어가는 건 1, 2, 3, 4, 5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공감하십니까? 되겠지? 근데 여기서 나와 있는 건 뭐냐면은 2분의 1 x는 k. 즉 1을 넣으라는 거는 여기다 1을 넣은 건데 x가 1일 때 확률을 반띵한 다음에 10분의 1을 더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 반띵하고 10분의 1을 더한다는 것만 해석할 수 있었으면 돼, 저 식. 그래서 얘 쓸게. 이게 지금 내가 아무렇지 않게 쓰지만 공부가 덜 되어 있으면은 전혀 쓸 수 없지. 개념이 엉망진창이면. 식 해석을 못하면 2를 넣을 건데 여기다 2를 넣는 거잖아. 그러면은 x가 2일 때의 확률을 반띵하고 10분의 1을 더하는 거니까 2분의 1 b 더하기 10분의 1이라고 쓰면 된다고. 여기까지 했으면은 얘는 2분의 1 c 더하기 10분의 1인 걸 알 수가 있고 2분의 1 d 더하기 10분의 1이란 걸 알 수 있고 2분의 1 2 더하기 10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 맞아요. 그러면은 같은 이유로 합을 구해볼게. 합을 구해보면 2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라고 쓸 거고 띵띵띵띵띵 먼저 더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10분의 1, 2, 3, 4, 5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생각을 해봐.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2가 뭐야? 1이니까 이건 2분의 1이네. 이것도 2분의 1이네. 1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 문제가 없는 식이었다는 거야. 이해했지? 근데 이제 평균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이 y 이러고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곱할게. 을 할 거야. 그러면은 1 곱하기 뭐라고 쓸 거야? 2분의 1 a 더하기 10분의 1. 지금 이미 느낌 온 친구들도 있을 거야. 센스 있는 애들은 2 곱하기 근데 다 적고 있어. 난 2분의 1 b 더하기 10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2분의 1 c 더하기 10분의 1 더하기 4 곱하기 밑에다 적자. 더하기 4 곱하기 2분의 1 d 더하기 10분의 1 더하기 5 곱하기 2분의 1 2 더하기 10분의 1이야. 그지? 맞죠? 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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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쫙 더하는 거야. 그럼 갸를 쓰면은 이제 묶어서 쓸게. 2분의 1로서 묶고 싶지? 2분의 1로 묶으면은 1a 2b 3c 4d 2 이렇게 될 거야. 더하기 맞죠? 그 다음에 10분의 1은 뒤로 따로 쓸게. 10분의 뭐라고 쓸 거야? 1, 2,
3, 4, 5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맞지요? 그런데 얘가 뭔지 알고 있잖아. 이게 뭔데? 요거잖아. 공감하십니까? 그래서 답을 낼게. 답 내면 뭐야? 이게 4니까 2분의 4에다가 더하기 10분의 이거 뭐야? 1, 2, 3, 4, 5 더하면 15잖아. 2분의 3이라고 쓸 거거든. 2분의 3이 될 거고 답은 몇이다? 2분의 7이 될 거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은 뭘 구하래? 뭐라고? 8이야 8배 하래? 8배 하면 뭐야? 4, 7, 28이 답이야. 알았죠? 잠깐 쉽시다. 정리 좀 하고 잘 안 되는 사람은 잠깐 정리해. 빨리 물어봐. 평균 분산 표준 편차의 성질인데 평균은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돼. 이렇게 평균은 예민하다 정도? 여러분들 나만 예민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평균에 예민하잖아. 그치? 국영수 평균 딱 내가지고 전교등수 내고 막 이러잖아. 어머니도 평균 점수를 뭐라 하고 막 이러잖아. 그치? 내 평균이 60점이다 그러면 너 어떡할래? 막 이러면서 혼내잖아. 평균은 예민해가지고 어떤 확률 변수에 대해서 A, B 한 다음에 B 더하잖아? 그러면 전체 평균에서도 A, B하고 B 더해주면 돼. 그치? 뭐 이런 성질을 갖고 있고, 두 번째 성질은 분산인데, 분산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B 플러스 B 하는 건 무의미하고 저기 A배 해준 것만 제곱배 해주면 돼. 그리고 표준 편차는 당연히 여기다 루트 씌우면 되겠지? 그래서 A에 절대값을 씌우는 거는 저 A가 음수면 양수로 만들어야 되니까. 알았지? 됐지? 요 정도. 왜인지에 대해서 평균 하나만 보여줄 테니까 별로 어렵지 않거든? 분산은 복습하면서 본인이 해봐. 알았지? 잘 해보면 돼. 자,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이 X의 평균을 구할 때 XI랑 PI랑 곱한 다음에 다 더하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지. I는 1부터 N까지는 생략할게. 이게 평균이야. 맞지? 근데 지금 내가 궁금한 건 요거야, 요거. 요건데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각각의 별량들한테 AB를 하고 B를 더한 거니까 AXI 더하기 B에 PI 이렇게 쓸 수 있어. 맞아요. 얘 X에다가 AB하고 B를 더한 거라고. 괜찮지? 전개 그냥 이렇게. 그러면은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A, XI, PI라고 적을 거고 더하기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B, PI라고 적을 거야. 공감하시죠? 근데 이거 A 뛰쳐나갈 수 있지? 그러면 A 뛰쳐나갈 거고 시그마 XI, PI라고 적을 수 있고 I가 변수니까 B 뛰쳐나갈 수 있지? B 뛰쳐나가면 시그마 PI라고 적을 수 있어. 맞지? 그지? 그럼 우리는 저기에 있는 얘를 뭐라고 그래? X의 평균. 이 정도는 볼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오늘. 얘는 뭐야? 확률의 총합이니까 1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되고 결과적으로 정리된 식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A의 2X 플러스 B 이렇게 그렇게 구하면 돼요. B 곱하기 1은 B니까. 맞지? 충분히 공감하시죠? 뭐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이제 평균은 예민하니까 각각의 별량들을 A, B하고 B를 더라고 하면은 전체 평균에서 A, B하고 B 더하면 되는 거고 분산은 B는 무의미하고 제곱배만 하면 돼. 분산도 여러분들이 복습하면서 증명하면 참 의미 있는 행동이겠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런 느낌이야. 자 이렇게 돼 있잖아. 이게 내가 평균이라고 하면은 평균으로 흩어진 정도가 분산이라고 했지. 맞잖아. 3포도. 근데 이걸 가지고 플러스 B만큼 한다고 하면 이렇게 이동될 거 아니야. 다 같이. 흩어진 정도가 변해 안 변해? 플러스 B만큼으로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해하니? 이거 봐봐.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니 같이 움직일 거니까 흩어진 정도의 영향을 안 끼쳐. 플러스 P는. 굳이 설명을 해주자면. 그래갖고 분산은 제곱배. 제곱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랑 연관이 있겠지. 증명해보면 다 알게 될 거야. 알았죠? 뭐 요런 거에 대한 얘기야.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나왔어. 여기 돼 있는데
뭐 이런 거 구하래. 그러면은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야. 이 평균은 2배 2x 마이너스 3이라고 쓸 수 있으니까 2, 3, 6에서 3 뺀 3이라고 쓰면 돼. 이해했지? 그리고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은 2의 제곱배의 분산 이렇게 쓰면 되는 거라서 저 분산 5니까 5, 4, 20 이렇게 쓰면 된다는 그런 문제야 그냥. 됐지? 저기다 루트 씌우면 표준 편차고. 문제를 봐보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볼게요. 5번 문제 보면 5번 할 차례 맞지? 확률 질량함수가 요 따위로 생겼대. 그리고 x는 밑줄 쳐. 마이너스 1, 0, 1, 2. 4개만 대입하면 돼. 점점점이 아니야. 딱 4개만 대입하면 돼. 3x 플러스 2의 분산. 얘를 구해달래. 이런 문제야. 그래서 5번 문제를 빠르게 풀어보면은 어떻게 될 거면 표를 그릴 거야. 근데 내가 그리는 표는 x야. 내가 그리는 표는 뭐라고? x에 대한 표를 그릴 거야. x. 이렇게. x에 대한 표를 그릴 건데 마이너스를 대입해. 그럼 마이너스 1일 때의 확률이 나올 거거든. 10분의 뭐라고 쓸 수 있어? 10분의 뭐라고 쓸 수 있어? 마이너스 1a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어. 그 다음에 0일 때의 확률을 구할 수 있거든. 0을 였다가 0, 0 넣으면은 10분의 2야. 약분은 나중에 하자. 맞지? 그 다음에 1이라고 하면은 1일 때의 확률을 구할 수 있는데 여기다 1 넣으면 돼. 10분의 a 플러스 2. 마지막으로 2를 대입해주면 되고 잘. 10분의 2를 대입하면 2a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어요. 맞지용? 그지? 합은 몇이라는 걸 꼭 써먹을 수 있어야 된다고? 슬렁슬렁 더하면 항상 1이 나온다는 거 써먹어야 돼. 알았지?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10분의 a 사라질 거고 2a가 될 거고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는 8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치? 근데 이게 1이라고 쓸 수 있어. a는 몇이야? 암산하면 1 정도 된다는 건 충분히 할 수 있겠지? 합 1이다 쓴 거야. a가 1이네. a가 1이니까 밑에다 확률 좀 써볼까? 얘 몇이라고 쓸 거야?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3 10분의 4 이렇게 될 거야. 됐지? 문제에서 지금 분산과라고 돼 있으니까 x의 평균을 구해볼게. 우선은 x의 평균을 구해보면은 곱할 거야 더할 거야. 그러면 10분의 같이 해보자.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0은 0. 1 곱하기 3은 3. 2 곱하기 4는 8이라고 쓸 수 있어. 2, 4, 8. 그치? 그럼 10분의 몇이라고 쓰겠습니까? 10이니까 평균은 몇이야? 1이라는 걸 알아. 공감하시는 거 맞죠? 제평평제로 구하자. 제곱의 평균 구해볼게. 분산을 구할 때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뺄 거야. 이걸. 이 표현도 정확하게 잘 익혀놔. 알았지? 이렇게 될 거고 제곱의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x제곱을 구해. 그럼 x제곱 몇이야? 1, 0, 1, 4 이렇게 될게요. 그지? 그러면 제곱의 평균은 10분의 자 띵띵 1 띵동 0 싹싹 3 4 곱하기 4는 16에서 빼기 평균의 제곱. 평균 몇이었지? 1이었지? 1에 제곱 이렇게 빼주면 돼. 맞아? 계산하면 19. 여기 숫자가 이쁘네. 그치? 22네 2. 2에서 1 빼면 뭐야? 1 뭐야? 분산도 1이다. 그치? 분산 1이야. 표준 편차도 1이고 루트 씌우면. 근데 이거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 9배 분산 이렇게 되면 되잖아. 그치? 9vx. 이게 1이니까 여기다 1 넣으면 몇이야? 9. 이렇게 귀엽게 풀면 돼. 6번 빨리 풀어봐. 쉽지만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냐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문제 풀 때는 x가 뭔지가 제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치가 되게 중요해. 우선은 5개의 서랍장 중에서 2개를 배정하는 건데 그때 작은 숫자의 번호의 서랍을 x라고 한대. 예를 들어서 1, 2를 배정하잖아. 그러면 1이 x야. 1, 3을 배정하잖아. 그때 1이 x라고. 4, 5를 배정하잖아. 4가 x야. 무슨 말인지 알지? 2개의 서랍장을 배정할 건데 작은 숫자를 x라고 하는 데까지 이해했지? 그러면은 2개의 서랍장을 배정했었을 때 x가 될 수 있는 거를 써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1, 2가 선택됐을 땐 1이 될 거고 2도 될 수 있을 거고 3이 될 수가 있을 거고 4가 될 수가 있을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5는 영원히 나오지 못한다는 거지. 왜냐면 5랑 어떤 누군가랑 배정되더라도 걔는 5가 큰 숫자니까. 맞아. 그래서 5는 나오지 않고 그냥 합이 1이다라는 것까지만 쓸 수 있으면은
참 좋겠네가 첫 번째 생각이야. 여기까지가 국어 실력이야. 이건 수학이 아니야. 맞지? 두 개의 서랍장을 뽑는데 두 숫자 중에서 작은 숫자를 x라고 한다를 표로 구현해내는, 이 표로 구현해내는 건 당연히 통계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걸 해석하는 능력까지는 국어라고. 국어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확률을 구할 거야. 확률을 구할 건데 5개의 숫자 중에서 2개의 서랍을 뽑는 거니까 전체는 뭐라고 쓸 거야? OC인 거 이해하니? 10가지 나올 거야. OC가 10가지거든? 그게 싫으면 1, 2, 1, 3, 1, 4 이렇게 수동적으로 세. 알았지? 다 할 수 있잖아. 그런 상태에서 얘 1이 되고 싶어. 작은 숫자가 뭐가 되고 싶다고? 1이 되고 싶어. 그럼 얘 1이 뽑혀야 되겠지 무조건. 1이 뽑힌 상태에서 2가 뽑히든 3이 뽑히든 4가 뽑히든 5가 뽑히든 무조건 1이 제일 작은 숫자일 거야. 1, 2, 1, 3, 1, 4, 1, 5 몇 가지야? 4가지. 지금 되게 일일이 센 거 이해하니? 그치? 바로 쓴 거 같지만 나 일일이 셌어. 1, 2, 1, 3, 1, 4, 1, 5. 충분히 공감하지? 전체는 5C인데 난 작은 숫자가 2가 되고 싶어. 그러면은 1은 절대 뽑히지 않고 2가 뽑혀야 되겠지. 1은 절대 뽑히면 안 돼. 1 뽑히는 순간 1이라고 할 거니까 저건. 2가 뽑혔어 이미. 그럼 그 다음 숫자는 뭐야? 3이던가? 4이던가? 5이던가 몇 가지야? 3가지겠지.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끝인 것 같은데. 만약에 얘가 5C야. 그러면은 이 3이 되려면은 2는 뽑히지 말고 3이 뽑힌 상태에서 누구랑 누구만 뽑히면 돼? 4 또는 5니까 몇 가지야? 2가지가 될 거고 같은 이유로 얘는 1이 됨을 알 수가 있어. 공감하십니까? 그래갖고 확률을 적어보면은 약분은 나중에 해 제발.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고 평균 구할게요. x의 평균은 공감하시는 거 맞죠? x의 평균을 구해보면은 10분의 자 1 곱하기 4는 4, 2 곱하기 3은 6, 3 곱하기 2는 6, 4 곱하기 1은 4 이렇게 될 거야. 10, 10, 탁탁 2 이렇게 될 거야. 맞지? 인데 문제에서 10x 이거 구하래. 그러면은 10배에 뭐라고 쓸 수 있어? 2 x라고 적을 수 있으니까 20이야. 끝. 다음 문제 별표 5개 치고 풀어. 별표 5개 쳤죠? 이 정도쯤 되면은 이제 표 그리는 문제에서 매우 심각하게 어려운 문제야. 아 진짜 맞아. 어려운 문제야. 쉽게 풀지 못해. 알았지? 근데 이제 본인이 어디서 막혔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자, 이 문제를 보고 이런 생각을 한다고. 어차피 합은 1이라는 걸 아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뭐야? 1이라고 적어. 어떤 문제에서는 이렇게 써야 될 수도 있어. 계산을 해야 될 수도 있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계산해야 되는 게 1A 더하기 2B 더하기 3C 더하기 4D는 뭐야? 2라고 쓰고 제곱의 평균이니까 어쭈 막 이러면서 여기다가 1, 4, 9, 16 이런 다음에 그 안 적을게. 1A 더하기 4B 더하기 9C 더하기 16D는 5라고 적어. A, B, C, D를 구할 수 없다라는 건 이해하니? 왜냐면은 모르는 문자는 4개는데 식은 몇 개밖에 없어? 3개밖에 없으니까 A, B, C, D를 직접적으로 구할 순 없는 건 인정해야 돼. 맞지? 그런 상태인 건데 그러면은 이 아이의 평균을 한번 써보면은 요따구로 생겼거든? 그럼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게 얘네들을 가지고 뭔가 얘를 구해야 되는 상태인 건데 이런 느낌인 거라고. 근데 약간의 계산 센스가 있으면 10배에서 1도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10배에서 얘도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니? 맞지? 그래서 이 값을 구할 수 있어. 이건 끝난 거야. 근데 그거를 이 정도쯤 됐었을 때 고민을 하다가 와 확률이 똑같은데 변수의 관계를 보아하니 y가 10x 플러스 1이었구나가 이 문제의 다야. 이게 다야. 계산을 막 해도 좋아.
그런 과정은 당연히 필요하지. 근데 그런 걸 하다가 잘 계산이 잘 안 되는데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확률들이 다 똑같네. 그럼 변수끼리의 관계를 한번 의심을 해볼까? 변수끼리의 관계를 한번 의심을 해볼까? 되게 중요한 멘트였지. 변수끼리의 관계를 한번 의심해볼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y는 10x 플러스 1이라는 게 보이지. 그치? 그러면 사실은 이 y를 구하라는 말이 이 10x 플러스 1을 구하라는 말이랑 똑같고 확률의 성질에 의하여 10배의 x의 평균에다가 1 더하면 되는 거니까 얘를 넣어서 2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맞아? 그치? 그래서 그리고 문제 좀 풀다 보면은 제곱의 평균이랑 평균 나오면 분산 구하는 건 센스야. 분산을 구하면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거니까 5 빼기 2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몇이야 이게? 1이라는 거 알 수가 있지? 맞지? 그럼 vy는 v 10x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고 제곱 빼니까 10의 제곱의 vx라고 쓸 수 있어. 1은 무시하고. 근데 얘가 몇이라는 걸 알아? 1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래서 100이 될 거고 둘이 더해서 121입니다 라고 답을 내면 되는 문제였어. 그치? 근데 이거 계산으로 때려 박으려고 하면은 상당히 힘겨워져. 계산으로 때려 박으면 A, B, C는 어차피 구할 수 없고 이런 엄청난 센스가 필요할 수가 있는데 그걸 분산에까지 너가 적용을 한다라는 거는 생각보다 진짜 힘들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이 정도의 느낌인 거야. 알았죠? 121이야. 8번 한 번 더 풀어봅시다. 이 두 개가 현재까지 출제된 문제 중에서 그냥 제일 어려운 문제 두 개야. 8번. 본인이 답 맞췄는지 확인해봐. 자, 우선 7번 문제랑 비교를 해야 되거든. 7번 문제랑 비교를 해보면 7번은 확률들이 다 같았어. 변수들이 다르고. 그치? 근데 얘는 변수가 같고 확률이 달라. 다른 느낌인 건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얘의 풀이는 7번처럼 풀 수 있는 게 아니고, 왜냐면 변수끼리의 관계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그냥 주어진 식들을 가지고 Y쪽에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그래서 Vx는 5분의 30일이니까 얘의 계산을 한번 이용해서 풀어보자고. 그러면 어차피 얘도 역시나 합은 1이다라는 써야 되는 거니까 쓱 더한 거 1이다. 그래서 쓰면 2a 더하기 2b 더하기 뭐야? c는 몇이다? 1. 이 식 하나 있어야 돼. 그치? 공감하시는 거 맞죠? 그리고 평균을 구해보면은 평균은 곱해버리면 암산하자. 1a 9a 더하면 10a 그리고 3b 7b 더하면 10b 공감하시죠? 그 다음에 5c를 했더니만 몇이 나오나 평균? 그냥 이거야. 뭐 아무것도 없네. 그치? 맞죠? 평균에 대한 얘기는 없으니까 분산이 31이래. 분산이 31이라고 돼 있으니까 우리 제곱을 해보자고. 그러면 1, 9, 25, 49, 99, 81 이렇게 될 거야. 맞아요? 그래서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 제곱의 평균에서 나 평균의 제곱을 뺄 거야. 그게 몇 분의 몇이 나온다? 5분의 31이 나온다는 거야. 됐지? 근데 이제 이때 딱 드는 생각이 오씨 얘를 제곱한다고?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래서 다시 노란색 부분 살짝 봐봐. 평균을 구할 수 있는 게 보여? 평균을 구할 수 있는 게 보여? 몇이야? 몇 배 하면 보여? 몇 배 하면 이게 나와? 5배 하면 나오지? 그래서 얘가 5라는 사실이 보일 수 있으면 참 좋아. 식의 관계를 볼 수 있어야지. 야, 이거 5배 하면 나오잖아. 그치? 그리고 센스라기보다는 문제 많이 풀다 보면 알아야 되는데 확률이 대칭적으로 나오잖아. 뭐라고? 대칭적으로 나오잖아. A, B, C, B, A 이게 대칭적이지. 적으로 나오면은 이게 평균이야. 문제 많이 풀어봐봐. 확률이 대칭적으로 나오고 확률 변수가 뭐 대칭적인 상태면은 그러니까 건너뛰는 값들이 똑같은 상태면은 가운데 게 무조건 평균이야. 알았지? 가운데 게 뭐라고? 평균이 나온다는 거 알 수가 있어. 그래서 평균이 5라는 걸 알았어. 이제 계산합니다. 그럼 얘는 5분의 31이라고 되어 있고 제곱의 평균이니까 제곱한 것끼리 곱해. 그러면 1a랑 81a 더하면 82a. 맞지? 9b랑 49b 더하면 몇이야? 58b라고 쓸 수 있지. 맞지? 그 다음에 가운데 거 25c에다가
빼기 평균의 제곱하면 5의 제곱. 이게 5분의 3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따라서 나는 82A 더하기 58B 플러스 25C는 넘어가면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은 5분의 31 더하기 25라는 걸 알 수 있어. 되겠지? 그런 상태에서 이제 Y의 세기로 넘어와. 어차피 VY 구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이 합이 1인지를 체크해 봐야 되는데 얘는 더해보면은 A, B, C, D, A, 2A 더하기 2B 플러스 C고 이 식이랑 똑같은 식 나와. 써보면. 그치? 굳이 안 적을게. 그리고 이제 또 평균을 구해야 되니까 이 Y를 구할 거야. 얘를 구한다는 거는 씁니다. 둘이 곱하면은 A 더하기 3B 더하기 5C 마이너스 7B 더하기 9A에 숫자 뒤에 쓸게. 20분의 1 숫자 뒤에 쓰는 중이야. 마이너스 10분의 5 플러스 20분의 9라고 쓸 수 있어. 숫자 뒤에다 썼어. 따라왔습니까? 얘가 Y의 평균인 건데 얘는 계산하면은 20분의 10이고 20분의 1이 사라져. 그치? 얘인데 맞아? 얘인데 얘가 누구랑 똑같아? 이거랑 똑같네. 10A, 10B, 5C. 이거 몇이야 그냥? 5라는 걸 알 수 있어. 근데 내가 위에 아까 전에 적어준 거 있지? 확률이 대칭적이면 가운데 게 평균이야. 알았지? 확률 지금 대칭적이잖아. 그래갖고 어차피 사실 공부 많이 한 친구들은 이게 Y의 평균인 거 그냥 보였을 거야. 근데 굳이 설명을 해준 거고 이 5야. 됐지? 그 다음에 이제 구해야 될 건 당연히 뭐냐면은 얘잖아. 그러면 어차피 제곱을 하면서 Y 제곱도 똑같은 게 보이지? 1, 9, 25, 49, 99, 81 똑같은 거 보이죠? 그런 다음에 곱할 거야. 얘를 계산을 하면은 먼저 문자 쓰고 그 다음 숫자 쓸 거야. 1A. 자, 암산하자. 1A랑 81A랑 더하면 몇이야? 82A가 될 거고 9B랑 49B랑 더하면 뭐야? 58B가 될 거고 그 다음 플러스 25C가 될 거고 숫자 계산 잘해야 되겠지? 20분의 1 그 다음에 뭐야? 마이너스 10분의 25 플러스 20분의 29라고 쓸 수 있어. 아니지 81이라고 쓸 수 있어. 이렇게 될 수 있어. 맞아요? 그치? 그러면 얘만 알면 되는데 얘가 여기 있잖아. 그치? 그래서 5분의 31 플러스 25라고 쓸 수 있고 이거 계산 좀 하자. 20분의 82 10분의 41이거든? 10분의 25를 빼면 10분의 16이거든? 10분의 16 10분의 16 5분의 8이라고 그래. 이렇게 될 거야. 그치? 이 정도 따라왔지? 그냥 계산한 거야. 요거 계산하면 얘야. 그럼 5분의 8, 25 더하기 5분의 39가 되겠네. 맞지? 맞아? 문제 10배 한 거 구해달래. 10배 하면 몇이야? 250에 더하기 10배 하면 250이야. 10배 하면 몇이야? 2 곱한 거니까 몇이야? 78이겠네. 답이야. 계산 나 잘했지? 아 망했네. 어디 틀렸어? 계산 틀린 거 빨리 찾아줘. 어? 이게 마이너스야? 이 뒤가? 왼쪽 식에서 어. 플러스 25면 마이너스 25를 해야 되는. 잠깐만. 아 이거 뭐야? 야 이거 왜? 아 맞잖아. 잠깐만. 분산. 왜? 봐줘봐. 아 어디 틀린 거야? 5분의 31은 제곱이요. 맞잖아. 25 더한 거. 틀린 애가 어딘지 빨리 봐줘봐. 내가 잘못했네. 이걸 그치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 안 했잖아. 그치? 진짜 미안. 야 이거 난 바보야. 그러니까 이거 지금 열심히 제곱한 것만 썼어. 빼기 바보 같은 평균의 제곱을 안 했어.
내가 바보였어. 그치? 여기 빼기 평균의 제곱이니까 이거 뭐 해야 돼? 25 빼야 되고 빼기 뭐 해야 돼? 25 빼야 돼. 그치? 진짜 미안해. 계산하면 빼기 25 있어야 돼. 이거 안 썼어. 이거 안 썼어. 빼기 25. 25 사라져. 그치? 됐지? 그래서 답은 78이야. 10배 하면 이거 사라질 거고 분산이 몇이냐면 5분의 39라고 적을 거 있고 이렇게 될 거고 얘를 10배 하면은 2 곱한 거니까 78이야. 없던 일로 해주는 거 자꾸 사라져야 끝. 봐봐요. 지금 예시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잖아. 주사위를 2번 던질 건데 5 이상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하자라고 했어. 국어를 잘해야 된다고 했지? 2번을 던졌는데 5 이상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했으니까 x는 뭐 또는 뭐 또는 뭐밖에 없어? 아예 안 나오던가? 한 번 나오던가? 2번 나온다까지는 우선 해석해야 돼. 이건 국어야. 이건 내 탓을 하지 마. 네 탓을 해. 저 x는 뭐라고? 5 이상의 눈이 나오는 횟수인데 주사위를 2번 던졌대. 그러면은 x가 나올 수 있는 거는 이 0번, 1번, 2번 나올 수 있잖아. 왜냐면 내가 주사위를 2번 던졌는데 1, 2가 나오면은 5 이상의 눈이 한 번도 안 나온 거고 5, 2가 나오면은 5 이상의 눈이 한 번 나오고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0번, 1번, 2번이라는 건 알 수가 있어. 얘의 확률을 구해볼게. 얘의 확률을 구할 때 시행 횟수가 2번인데 5 이상의 눈이 나올 확률의 성공 확률은 몇이야? 파란색 어디 갔을까? 6분의 2지. 6분의 5랑 6 두 개니까 맞지? 그냥 6분의 2라고 써놓을게. 3분의 1이라고 안 하고 6분의 2가 성공 확률이고 성공 횟수가 0번이라고 해석한다면 지난 시간 복습만 잘했으면은 야 이거 독립시행의 확률로 해석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고 얘를 써보면은 전체 2번 시행했는데 0번 성공해요. 6분의 2가 0번 발동해요. 6분의 2가 2번 발동해요. 이렇게 쓸 수 있어. 도와줘. 해석해 봐. 얘를 써보면은 뭐냐면은 주사위를 2번 던졌는데 앞면이 한 번만 나온대. 앞면이래. 미쳤나봐. 주사위를 2번 던졌는데 5 이상의 눈이 한 번만 나온대. 그러면은 2번 중에 한 번 성공할 거예요. 근데 5 이상의 눈이 몇 번 발동하고? 한 번 발동하고 5 이상의 눈이 아닌 건 몇 번 발동을 하는 거야? 날 죽여. 6분의 4가 몇 번 발동을 하는 거야? 한 번 발동을 하는 거야. 그치? 얘가 해석해보면 뭐냐면은 주사위를 2번 던졌는데 5 이상의 눈이 2번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러면은 주사위를 2번 던졌는데 2번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6분의 2가 2번 꼭 발동했으면 좋겠고 6분의 4는 절대 발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여기 쓴 게 독립시행의 확률이야. 내가 쓴 게 지금. 굳이 이렇게 안 해서도 여러분 구할 수 있을 거야. 근데 독립시행의 확률이란 걸 인지하는 게 되게 중요해. 여기 오는 게 뭐라고? 독립시행의 확률이라는 거를 인지를 해야 된다고. 저 확률 자리에 오는 게. 됐어? 하필이면 확률 자리에 독립시행의 확률이 오면은 이제 여기서 평균을 구해볼게. 평균을 구하면 얘 계산해야 되겠지. 얘 계산하면은 몇이야? 36분의 16이지? 얘 계산하면 몇이야? 36분의 8이 16 이렇게 될 거야. 그지? 이제 얘 36분의 몇이야? 4라고 쓸 거지. 다 더하면은 36분의 36 1 나오는 거 맞지? 검토해보고. 요 상태잖아. 그치? 평균을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0 곱하기 몇이야? 36분의 16이라고 할 거고 1 곱하기 몇이야? 36분의 16이라고 할 거고 평균 구하라고 하면 2 곱하기 36분의 4라고 할 거지? 맞아요? 그럼 이거 계산하면 돼. 그러면 36분의 몇이야? 0 더하기 16 더하기 2, 4, 8인데 36분의 몇이야? 24가 될 거 아니야? 답은 몇이야? 평균? 3분의 2라는 걸 알 수가 있어. 되니? 오늘 배운 게 이거잖아 그냥. 근데 내가 갑자기 문제에서 확률 자리에 독립시행의 확률이 오잖아. 이산확률분포 표 문제인데 이 표 문제인데 확률 자리에 독립시행의 확률이 와버리면은 그때는 우리는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른다라고 말을 하고 그 이항분포를 이렇게 쓰는데 비시행 횟수 확률 이라고 쓰는 거야. P가 성공 확률을 의미하고 N이 시행 횟수를 의미해.
이때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좀 쉽게 구할 수 있어. 이때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좀 쉽게 구할 수 있는데 그게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 이 x는 np 이렇게 구하면 된대. 그리고 vx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은 npq인데 선생님 q가 뭐예요? 라고 하면은 q는 실패 확률이라고 해갖고 1-p인 거야. 이항 분포라는 건 성공과 실패로 확정 짓는 거잖아. 이항이라는 거는 두 개 흑백 논리 같이 생각하면 돼. 성공 아니면 실패에 대한 느낌의 독립시행의 확률이 오면은 분산을 이렇게 구할 수 있고 표준 편차는 당연히 루트 npq로 구하면 돼. 내가 무슨 소리를 한 거냐면은 지금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평균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표를 그리잖아 일반적으로. 그래서 구하면 돼. 근데 공부를 제대로 한 친구는 어머 하필이면 저 확률이 독립시행의 확률이네. 하필이면 저 확률이 독립시행의 확률이니까 얘가 이항 분포를 따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시행 횟수가 몇 번이야? 2번 던졌지. 성공 확률은 몇이야? 5 이상의 눈이 날 확률은 몇이야? 6분의 2라고 쓸 수 있지. 그래서 이때 평균을 np 땅땅 곱하면 된다고. 몇이야? 3분의 2 이렇게 쓰면 된다고 말을 한 거야 내가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구하지 말고 이렇게 구하는 거겠지. 분산 계산까지 내가 안 했지만 분산은 n, p, q라고 하면 되고 n은 2호, p는 6분의 2호, q는 몇이야? 6분의 4라고 쓸 수 있겠지. 실패 확률. 얘 계산하면 몇이야? 약분하면은 이렇게 3, 이렇게 3이니까 3, 9분의 4 이렇게 할 수 있어. 표준 편차는 그냥 분산에 루트 씌우면 되니까 여기 루트 씌웁시다. 그냥 3분의 2야. 이렇게 구하면 돼. 이해합니까? 그치? 얘는 그 어느 정도 받아들여주면 돼. 통계에서 알려져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면 그거는 증명 어려우니까 좀 받아줘. 받아들여줘 이런 얘기가 많거든. 뒤에서도 이런 얘기가 좀 나와. 그래갖고 여러분들 어느 정도 받아주면 되고 그게 너무 궁금하고 증명이 너무너무 하고 싶잖아. 통계학과를 가시면 돼요. 아셨죠? 이해는 했지? 지금 통계 딱 배우는데 전율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 재밌다. 나 여기 한번 빠져보고 싶은데 내가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 전혀 관심 없겠지만 여러분 그 선거 같은 거 하는 거 보면은 출구조사를 했더니만 A 후보가 몇 프로로 당첨 이런 거 하잖아.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깨닫는 순간이야. 이걸 공부하고 나면은 이제 뉴스를 보는데 재밌을 거야. 어떻게 저렇게 했는데 저렇게 맞출 수가 있지? 그러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아? 딱 투표하고 나온 사람들을 막 조사했는데 A 후보가 당선될 확률, A 후보가 몇 프로 득표율을 가지고 당선이 될 것 같습니다라고 예측을 하잖아. 출구조사로. 근데 대부분 맞잖아. 혹시나 봤는데 대부분 틀리는 경우를 봤으면은 슬프긴 한데 그게 학술적으로 대부분 맞거든? 대부분 맞아. 그동안의 역대 전적들을 보면은 왜 맞을까에 대한 걸 깨닫게 되는 순간이 지금 이 통계를 배우면서 알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재밌으면은 통계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은데 그런 생각은 안 할 거지? 그치? 대부분 어쨌든 그래. 그래서 X 이산 확률 분포인데 하필이면 이 X 자리에 성공 횟수가 오고 확률 자리에 독립시행의 확률이 온다 라고 하면 그걸 굳이 표를 그릴 필요는 없고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NP, NPQ, 루트 NPQ로 구할 수 있다가 이산 확률 분포 단원에서의 마지막 내용이야. 알았죠? X가 이항 분포를 따른다라고 했대. 이항 분포 적어줬니? 안 적어줬네? 제목도 안 적고 이항 분포를 따른다고 그러고 이항 분포. 알았죠? 이항 분포라고 말을 해. 근데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이 정도 됐으면 이걸 외워볼까? 평균은 랩이라고 외우던데. 옛날 선배 보니까 학생, 제자 보니까 랩. 이거를 노평균이래. 지가 암기비법을 생각했대. 분산은 평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노평균 이렇게 외우더라고. 전혀 도움 안 되지. 그냥 이 정도는 MP, MPQ 그냥 외워지잖아. 그치? 뭐 문제 이렇게 나왔어. 이런 문제 나오면 틀리면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자, 이렇게 나왔어. 평균을 구하세요. 그럼 뭐야? 10 곱하기 5분의 3인 거야. 그냥 이해하지? 끝이야. 거저주는 문제야. 예측을 해볼까? 9월 모의고사 23번 문제야.
확통 선택자들. 23번 문제가 뭐야? 잠깐만. 맞지? 주관식 바로 다음에 나온 문제잖아. 그치? 첫 번째 문제라고. 선택 확통이 제일 첫 번째 문제. 2점짜리야. 틀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양분포가 나올 거라고 내가 예측을 해볼게. 조심스레. 알았지? 틀렸다고 뭐라 하지 마. 한 번은 나올 거야. 분산을 구하면은 MPQ니까 10 곱하기 뭐라고 쓸 수 있어? 5분의 3 곱하기? Q는 뭐야? 실패 확률이니까 5분의 1이라고 하면 돼. 무슨 소리인지 알았지? 25분의 60이라고 하면 돼. 알아서 약분은 해. 표준 편차는 루트 씌우면 돼. 끝이야. 틀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외운다. 평균은 MPQ, 분산은 평균은 MP, 분산은 MPQ야. 알았지? 아우 피곤해. 생각을 해봐. 너무 쉽잖아. 이항분포가 이렇게 쉽게 흘러가면은 짜증날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이걸 그릴 수 있어야 돼. 얘를 보고 이 표를 그릴 수 있어야지 이항분포가 끝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아? 야, 설마 MP랑 MPQ를 못 외워서 틀릴까 애들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외워지는 공식이야, MP랑 MPQ는. 근데 문제는 얘 표가 안 펼쳐지는 게 문제라고. 저 10이랑 5분의 3을 보고 10이랑 5분의 3을 보고 여러분들이 어떤 표가 펼쳐져야 되냐면, 선생님 이항분포군요. 이항분포인데 총 10번을 시행하는 거예요. 성공 확률은 5분의 3인 거네요까지 해석되지. 10번을 시행하는데 성공 확률이 5분의 3인 동아야. 너무 졸리고 피곤해? 10번을 시행했는데 성공 확률이 5분의 3인 거잖아. 그래서 10번 시행 중에서 0번 성공할 수도 있고 1번 성공할 수도 있고 10번까지 성공할 수도 있다라는 표를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 독립시행의 확률이 온다고 했잖아. 10번 시행 중에서 0번 성공했어요. 성공 확률 몇이야? 5분의 3이지. 5분의 3이 몇 번 발동한 거야? 한 번도 발동하지 않고 실패 확률 5분의 2가 10번이나 발동했어요 라고 0의 자리에 들어갈 확률을 구할 수 있으면 공부를 잘했다라고 하는 거야. 여기 1을 해볼까? 10은 하지 말고 1을 해보면 몇이야? 이게 뭐야? 10 컨비네이션 몇이라고 쓰면 돼? 1이라고 쓰면 되고 5분의 3에 한 번, 5분의 2에 9번 이라고 쓸 수 있으면 된다고. 이 표를 보고. 그치?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요런 걸 구하라고 한다면, 자, 이항분포를 따라요, x가. 근데 px는 5, 1 확률을 구해달라고 하면은 10번 시행했는데 몇 번 성공하라는 거야? 5번 성공하라는 거고, 5분의 3이 5번 발동하라는 거고, 5분의 2는 몇 번 발동하라는 거야? 5번 발동하는 거야. 이거 계산하면 답이야. 알았지? 얘를 만들 수 있으면 이항분포 공부가 잘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됐어요. 한번 해볼게. 자, 이항분포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고 시행 횟수가 10번이고 성공 확률이 P인데 얘라고 나와 있는 거야. 이 계산만 잘하면, 다시 말하면은 요 계산만 잘하면은 문제는 끝나는 거야. 그치? 그래서 한번 식을 써볼게. 우선은 얘를 썼으면 돼. 지금 준 시간 동안 못 풀었어도 되긴 하는데 식은 썼어야 돼. 그래서 얘가 10번 시행했는데 4번 성공을 하는 거예요. P가 4번 발동하고요. Q가 몇 번 발동을 하는 거야? 6번 발동을 하는 거예요. 실패 6번 하세요. 됐지? 그런 다음에 3분의 1이 있는 상태고, 자, 얘만 잘 쓰면 되는 건데 10번 중에 5번 성공을 하는 거고, P가 몇 번 성공하는 거야? 5번이고 Q가 몇 번이라는 거야? 5번이라는 거야. 확률들이 0하고 1 사이에 있더라고 돼 있으니까 0은 아니니까 약분을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약분을 하면은 P 이게 다야. 지금부터는 그냥 계산력이야. 알았지? 10번에 이거 한 번 남을 거고, 얘 계산되면은 얘 한 번 남을 거야. 그치? 그래서 10 컨비네이션 4를 써보면 10, 9, 8, 7이라고 쓸 거고, 얘는 4, 3, 2, 1이라고 쓸 건데 Q가 한 번 남았어요. 이렇게 쓸 거야. 그 다음에 3분의 1에 10, 9, 8, 7, 6이라고 쓸 거고, 거기에 뭐라고 쓸 거냐면 5, 4, 3, 2, 1. 내가 지금 설명을 위해서 적지만 계산 잘하는 애들 알아서 약분해 미리. 그리고 뭐라고 쓸까? P가 이렇게 될 거야. 공감하시는 거 맞죠? 그러면은 약분을 시키면 되겠지. 약분을 잘 시키면 되니까 여기서 1987, 1987 약분이 될 거고, 4321, 4321 약분이 된다는 거 알고 있겠지? 그치? 그리고 이쯤에서 Q는 P로 바꿔주면 되게 좋겠지. 문자를 하나로 바꾸면 되니까. Q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P로 표현하면 1-P로 표현할 수 있지. 1-P는 19 다 약분됐지? 그래서 3분의 1에 뭐라고 쓸 수 있어? 여기선 6 남고, 여기선 5 남고, P. 이게 끝이야. 맞지? 계산하자.
계산을 하면은 1-p는 약분되면 2라고 쓸 거고 5분의 2p라고 쓸 건데 넘어가면은 5분의 7p라고 쓸 거고 그게 1이라고 돼 있으니까 p야 너는 뭐니? 7분의 5야! 이렇게 될 거야. 괜찮은 거 맞지? 7분의 5라는 걸 알았으니까 괜히 여기 있는 7이 이뻐 보이지? 이렇게 될 거고 평균을 구해보면은 뭐라고? NP 그러니까 10 곱하기 몇이야? 7분의 5고 여기다 넣으면 7 곱하기 2의 x라고 쓸 수 있으니까 7 곱하기 7분의 50이라고 쓸 수 있으니까 답은 50이야. 끝. 알았지? 뭐 요런 느낌이야. 그래갖고 요거 잘 필기해놓고 필기 다 하시고 10번 문제는 그냥 째려봐. 어떻게 풀면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 보면은 이산확률 분포표를 그리는 문제야. 그래갖고 얘를 그려보는 거야. 맨 처음에는 딱 x라고 쓰고 px는 x라고 쓸 건데 여기 들어가는 게 0부터 시작해서 n까지라고 돼 있으니까 0을 한번 넣어보잖아. x에 0을 넣은 거니까 0 넣으면은 nc 0이라고 쓸 거고 p에 0승에 1-p에 n승이라고 쓸 수 있지. 이거 딱 쓰는 순간 느낌이 와야 돼. 독립 시행의 확률이다야. 이거 쓰는 순간 뭐가 느낌이 와야 된다고? 독립 시행의 확률이다. 가 느낌이 와야 돼. 맞아? 독립 시행의 확률이다라는 게 딱 느낌이 오면은 얘를 다 쓰면 안 되겠다. 이항분포를 따르겠구나. 또 바꾸는 거야. 요게 다야. 문제를 보고 독립 시행의 확률이라서 이항분포 따르는구나 까지 쓰면 되는 거고 이때 평균 뭐라고 쓸 수 있다? 뭐야 바보 같아. 이 x는 뭐라고 쓸 수 있어? np인데 np가 뭐라고 나와 있는 거야? 1이라고 나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분사는 뭐라고 나와 있는 거야? npq인데 뭐라고 나와 있는 거야? 10분의 9라고 나와 있잖아. 근데 이게 1이잖아. q는 몇이야? 10분의 9라는 걸 알아. 정신없다 내가. 10분의 9를 q라고 쓰고 있어. 무슨지 알지? 그치? p는 몇이야? 10분의 1이야. 이 정도는 센스껏 할 수 있겠지? 왜 10분의 1이니까 n은 몇이야? 10. 얼마 타닥 맞아떨어지잖아. 이래에서 딱 구했으면 참조했을 텐데 와주 킬로 문제네. 그지? 뭐라고 쓸 수 있어? px는 0이랑 2보다 작은 건 뭐밖에 없겠어? x는 1. 0하고 1밖에 없을 거 아니야? 맞지? 이거 잘 쓰면 돼. 해볼게. 10번 시행했는데 0번 성공하시고요. p가 몇 번 발동하고 0번 발동하고 q가 몇 번 발동해라? 10번 발동해라. 얘랑 더하기. 10번 시행했는데 한 번 성공했으면 좋겠고 p가 한 번 성공하고 그러니까 뭔지 알지? 이렇게 쓰면 돼. 계산만 잘 해볼게. 계산을 해보면은 10이 아니고 1이야. 1이야. q가 10번이니까 q가 10분의 9니까 10분의 9가 몇 번인 거야? 10번 이렇게 쓰면 돼. 괜찮지? 더하기 10 곱하기 p가 몇이야? 10분의 1 곱하기 q가 몇이야? 10분의 9가 몇 번이야? 9번 이렇게 될 거야. 맞지요? 뭐 계산하면 되잖아. 10이 몇 번 있어 총? 10번 10의 10제곱 9제곱으로 묶을까? 10분의 뭐라고 쓸 수 있어? 9의 9제곱으로 묶어. 그러면 여기 몇이라고 쓸 수 있어? 10분의 9 이렇게 10제곱 더하기 이거 1이네 이렇게 될 거야. 그치? 이거 찾아. 1번이야. 그치? 11번 봅시다. 자, 구구절절 위에 막 써있는데 독립시행의 확률을 따른다 라고 막 적혀있고 x가 횟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b np구나 이렇게까지 쓸 수 있으면 돼. 우선 개념 여기까진 방금 전에 배운 거니까 여기까지는 쓸 수 있었겠지. 맞지? 그래서 np가 몇이라고 나와 있는 거야. 문제에 지금 80이라고 나와 있고 npq가 몇이라고 나와 있는 거야. 64라고 나와 있는 거니까 np가 80이니까 q는 뭐라는 걸 알 수가 있어. 80분의 64 8로 나누면은 85분의 4라는 걸 알 수가 있어. 맞지? 그럼 p가 몇이라는 걸 알게 돼. 5분의 1이라는 걸 알게 돼. p가 5분의 1이니까 5분의 1 넣으면 n은 몇이라는 걸 알게 돼. 40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여기까지 세팅이야. b 400, 5분의 1 이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어. 그치? 이제 이게 뭐냐면 x가 r번 성공할 확률이라고 읽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몇 번 성공할 확률이라고 읽어야 된다고?
x는 r번 발동할 확률이야. x는 r번 발동할 확률이니까 이 노란색 부분을 n 컨비네이션 r에 p가 몇 번? r번 1-p가 q라고 쓸게. 그냥 q가 몇 번이야? n-r번 이렇게 쓸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 한 번만 더 이쁘게 써보면은 ncr이라고 적을 거고, p는 이미 5분의 1이라고 나왔으니까 5분의 1이 몇 번? r번. 5분의 4가 몇 번? n-r번이라고 쓰면 되고, 앞에 5의 r승이 곱해져 있는 거고, 시그마라고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뭐야? 라고 물어본 상태야. 맞아. 그치? 자, R 똑같으니까 지수법칙 때문에 니네들이 곱하면 1의 R승이야. 이 뭐라고? 5분의 1이랑 5랑 곱하면 1에 R승 이렇게 될 거야. 곱하기 5분의 4에 뭐야? n-R승이지. 이제 뭘로 보여야 돼? 공부를 정말 잘 해놨으면 이게 1 더하기 5분의 4에 n승으로 보여야 돼. 알았지? 아까 전에 아유 n을 안 적었네. n이 몇이야 이거? 400이야. n이 몇이야? 400이야. n이 몇이야? 400이야. 그치? n이 몇이야? 400이야. 400이라고 나왔잖아. n. 돼. 안 보이는 친구를 위해서 잠깐만 다시 적어줄게. 옛날 옛적에 a 더하기 b의 n승을 시그마 r은 0부터 n까지 n 컨비네이션 r에 a의 n-r승에 b의 r승이라고 적는다라고 배웠었거든. 이항정리 공식이야. a의 n-r에 b r 마치 독립시행의 확률이랑 정말 비스무리하게 생겼잖아. 그치? 그래서 독립시행의 확률이랑 이항 정리해서의 식이랑 잘 섞여. 보이지? 400 컨비네이션 R에 1의 R승에 5분의 4의 n-R승. 얘랑 똑같이 생겼잖아. 이거 자리만 바꾸면 되잖아. 그치? 맞지? 그래서 1이랑 5분의 4랑 더한 거에 400승이라고 쓸 수 있어. 5분의 9의 400승이야. 이 정도만 보일 수 있으면 돼. 괜찮습니까? 이제 숙제 잘 해오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답지 다 챙겨